그의 이름은 현대 기술 곳곳에 숨쉬고 있죠. 하지만 그의 삶은 그가 만든 발명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전율적이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나머지 평생 외로웠던 천재 니콜라 테슬라.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18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번개가 아주 세차게 내리치던 어느 폭풍우 치는 밤이었어요. 훗날 크로아티아라고 불리게 될 스밀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테슬라죠. 이걸 본 산파가 어휴 폭풍의 아이라니 불길한 징조야 라고 말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아이는 빛의 아이가 될 거야. 이 말 정말 그의 운명을 예고한 것만 같지 않나요? 그럼 이 빛의 아이는 대체 어떻게 천재로 성장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발명가였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은 데다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비범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사진처럼 기억했고요. 복잡한 발명품을 굳이 만들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도를 그려보고 심지어 작동까지 시켜볼 수 있었대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건 17살에 걸린 콜레라였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사제가 되길 원했던 아버지가 제발 살아만다오, 그러면 공학 공부를 시켜주마 하고 약속을 했죠. 그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현대세계를 밝히는 첫걸음이 된 거죠. 그렇게 그토록 원하던 공학을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테슬라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아이디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 교류, 즉 AC 모터에 대한 개념이었죠. 당시 쓰이던 직류 모터는요, 계속 불꽃이 튀는 부품 때문에 효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테슬라가 이걸 보고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교수님, 이 불꽃 튀는 거 없이 교류로 그냥 모터를 돌릴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테슬라 군은 뭘 해도 크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절대 안 돼. 이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그래? 그럼 내가 불가능을 증명해주지 하는 평생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882년 부다페스트의 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해답이 정말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같이 있던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흙바닥에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회전자기장의 원리였죠. 불꽃 튀는 접점 없이도 어떻게 교류 전류가 모터를 돌릴 수 있는지 그 완벽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 순간이었습니다. 1884년 테슬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 당대 최고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바로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기술전쟁, 전류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죠.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게 달랐습니다. 에디슨이 1%의 영감과 99%의 땀을 외치면서 될 때까지 무식하게 실험을 반복하는 실용주의자였다면 테슬라는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과 설계를 완벽하게 끝내는 이론가였죠. 나중에 테슬라가 에디슨의 방식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으려고 지푸라기 하나하나 다 뒤져보는 꼴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니까요.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직류 발전기를 개선하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테슬라는 이걸 단 몇 주 만에 해냅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으면서 이랬답니다. 자네는 미국식 농담도 모르나? 이 한마디에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깊은 배신감을 느낀 테슬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렸죠. 에디슨 회사를 나온 테슬라는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훌륭한 파트너와 손을 잡습니다. 다급해진 에디슨은 교류는 위험하다 이러면서 막 동물들을 공개적으로 감전사시키는 흑색 선전까지 펼쳤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죠.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 회장을 교류전기로 환하게 밝히고 1896년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엄청난 힘을 교류 시스템으로 끌어오는 데 성공하면서 사실상 교류의 완벽한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승리 뒤에는 정말 드라마 같은 순간이 숨어 있었어요. 계속된 특허 전쟁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린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찾아와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당신에게 줘야 할 막대한 로열티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러자 테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믿어준 파트너를 위해서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될 수도 있었던 그 로열티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개인의 부보다 기술의 미래를 선택한 거죠. 전류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테슬라가 만족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이제 훨씬 더 대담하고 훨씬 더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선 없이, 무선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를 보내는 거였죠. 그의 뉴욕 실험실은 이제 새로운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상징적인 발명품, 바로 테슬라 코일입니다. 여러분도 사진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막 인공번개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장치요. 이건 단순히 멋진 쇼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하겠다는 그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그의 실험은 때로 미친 과학자라는 별명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고주파 진동을 연구하던 작은 기계가 건물 전체를 흔들어서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신문에서는 이걸 지진기계라고 대서특필했는데 그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다루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연구는 단 하나의 정말 거대한 꿈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워든클리프 타워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그것도 무선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니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투자자였던 JP모건이 물었죠. 아니, 전기로 공짜로 다 보내주면 우리는 전기 계량기를 어디다 단단 말입니까? 딱 돈이 안 된다는 거였죠. 때마침 경쟁자였던 마르코니가 돈이 되는 무선 전신에 성공하자 모건은 바로 투자를 끊어버렸습니다. 인류를 위한 위대한 타워는 결국 미완성의 흉물로 남았고 테슬라의 꿈과 정신도 이때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워든 클리프의 실패 이후 테슬라의 말년은 뭐랄까 점점 더 심해지는 공포증과 강박적인 습관, 그리고 뜻밖에도 자연과의 깊은 교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기벽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세균 공포증 때문에 냅킨을 수십 장씩 썼고 진주 귀걸이를 한 여성과는 아예 말도 섞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걸 3의 배수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강박증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기이한 모습 뒤에는 매일 공원에 나가서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는 따뜻한 면모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끼던 흰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는 이 비둘기에게 정말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나중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듯 그 비둘기를 사랑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이 비둘기가 죽었을 때 자신의 인생과 업도 모두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했던 이 거인이 말년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느꼈는지 보여주는 참 가슴 아픈 대목이죠. 그리고 1943년 1월 7일 세상에 그토록 큰 소리를 냈던 이 남자는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유산은 실패한 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 듣고 있는 라디오, 손에 쥔 리모컨, 그리고 스마트폰의 무선 통신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바로 니콜라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죽어서야 비로소 에디슨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시대를 외면했던 세상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이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유산인 거죠. 테슬라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또 다른 테슬라가 어딘가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